새로운 도전이 있는 학교, 삶의 전환점이 되는 학교, 경기 세월학교의 2025 학년도 학교 설명회를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다른 여타의 학교의 설명회 혹시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시지만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나와서 학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보다 더 신뢰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강사이시기도 하시고 교장 선생님이기도 하십니다. 경기 세월학교의 김문겸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아마 오시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리상으로 멀고 그리고 새로운 학교를 선택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저희는 매번 차수마다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 또는 나름의 또 힘든 상황들 또 보람된 상황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조금 건강상에 좀 염려는 있지만 그 마음으로 먼 곳까지 와주신 우리 학부모님과 그리고 학생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까지 저희가 학생 모집할 때 5번 모집했습니다. 올해는 좀 바뀝니다. 올해는 4번 모집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5번 모집할 때 설명회를 5번 다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올해서부터는 바뀌어서 상반기에 지금 하는 설명회가 이제 마지막 설명회가 됩니다. 그리고 2학기 때 또 한 번 설명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홈페이지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듣는 것보다는 직접 오셔서 시설도 한번 둘러보시고 그리고 또 여기서 어떤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듣고 하는 것이 꽤 도움이 됩니다. 물론 우리 학교를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간에 경기도에서 그래도 제일 유일한 공립형, 위탁형, 그리고 기숙형이라는 학교, 유일한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를 방문할 기회는 거의 없어요. 학생이 오든 안 오든 간에 한번 경험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따 둘러보시면 알지만 학교가 공간 자체가 작지만 많은 아이들의 숨결과 선생님들의 손길이 다 있는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있고 들어오실 때 본관에 이와 같은 코맥스된 조형물이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사진을 100%로 확대해서 실제 선생님과 그리고 아이들 활동하는 모습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교육 활동 중에서 의미 있는 사진을 제출해서 그것을 100%로 키운 우리 경기 세월학교의 교육 활동을 보여주는 이러한 소중한 조형물입니다. 여기에 함께하는 동행 또는 배려 그리고 존경, 감사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경기 세월학교를 이야기할 때 새로운 도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많은 도전들이 일어나요. 실제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게끔 저희 선생님들이 많은 것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경기 세월학교가 삶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자기 꿈을 찾고 갖고 이렇게 해서 다시 원조교로 돌아가거나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해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이 있는 학교, 삶의 전환점이 되는 학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다 이 조형물 보셨죠? 이게 원인데 종이컵이에요. 그리고 나뭇가지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다 학생들의 작품입니다. 지금 3번째 교체한 거예요. 이 작은 컵 하나가 무슨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작은 컵 하나가 원을 형성하면서 큰 힘을 발휘하죠. 공동체성을 뜻하기도 하고 작은 컵 하나는 아이들의 소중한 꿈입니다. 이런 꿈을 담아서 펄을 날았으면 하는 이런 의미를 담은 작품이에요. 그리고 나뭇가지들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산 위에서 우리 주변에 산이 있습니다. 산에서 죽은 나무들 가져다가 색칠해서 저마다의 다양한 개성을 나타내는 이런 묘입니다. 이걸 가져
아이들하고 선생님이 같이 조형물을 걸은 거예요. 이게 실제 우리 학교에 보게 되면 많은 벽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공간들이 있어요. 이런 공간들은 이따 나오겠지만 대한교육과의 공간 디자인, 그 시간에 선생님과 아이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한 작품들입니다. 이따가 이거 가실 때 왼쪽 복도의 벽면에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수료한 학생들, 저희가 수료했다고 하면은 보통 1년 12월 31일까지 담임 학생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들어온 차수는 달라요. 1차부터 5차까지. 그러나 12월 31일까지 정상적으로 수료한 학생들이 있으면서 경기세월학교에서 교과나 교육활동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장을 했어요. 그 성장한 아이들이 과연 경기세월학교는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가 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여기 온 학생들도 집이 편안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집은 편안해야 되거든요. 어떤 간섭 받지 않고 그런 소중한 공간이고. 그래서 경기서울학교도 나한테는 집이었다. 편안하게 느꼈다. 그리고 믿음이자 행복이다. 서로 위로해주는 공동체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말로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행동하는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힐링이에요. 마음의 안식, 치유를 받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오기 전에 여기서 교육활동 하기 전에 몰랐다. 그냥 닫혀진 상자 열고 나니까 이 안에 들었던 행복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기세월학교를 겪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교육활동과 교과를 통해서 자기의 성장, 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 조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관계성을 회복하게 돼요.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말이 없어요. 또 지금은 더더구나 그렇죠. 그러나 아이들이 아까 먼저 오셔서 영상을 봤을 때 영상 속에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습과 그리고 아이들의 밝은 웃음 이런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는 혼자였지만 경기세월학교에서는 관계가 살아나면서 아이들이 그 공동체 속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아이들이 수료할 때 학생들과 그리고 선생님들, 학부모님께 그 설문을 받습니다. 그 설문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아이들이 1년 있으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성장했는지 하는 것을 아이들의 글로써 그대로 가감 없이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님이 느끼는 경기세월학교에 대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선택권에 대한 부분 부모처럼 그렇게 대해줬던 부분 그리고 수료할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을 한결같이 쏟아준 것 그리고 교육관계 여기 오기 전까지 교육관계 안 되잖아요.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런 관계라든지 학습관 이렇게 된 거.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이 아이들이 경기세월학교에 모여서 과연 아이들 끝까지 남아있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꽤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다 각각의 아이들이 여기에 모여있어요. 여기 모인 속에서 여기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1년간 남아있으려고 할까요? 물론 미리 떠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관계가 안 됐던 것이 관계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저께서 겪어보지 못했던 선생님하고의 관계 또 친구 간의 관계 그다음에 선배나 후배의 관계 이 관계가 살아나기 때문에 1년간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이 과정에 숱한 선생님들의 노력과 그리고 교과, 교육활동,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성찰의 과정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세월학교 가지는 수업, 또 다양한 프로그램
또 거기에 따른 교육 활동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관계가 살아나고 성장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수료하고 나서 올라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유사한 고등학교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것이. 좀 더 말씀드리면 경기도이 저희가 사립이 아니고 어떤 민간단체가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령 받으신 선생님들이 여기에 머무시는 일반 중학교하고 같은 시스템이에요. 저희도 교사가 있고 또 상담생도 계시고 야간생도 계시고 이렇게 어우러져서 생활하는 그래서 공립형이고 위탁이고 1년 위탁이고 그리고 기숙 24시간 이렇게 돌봐주는 체제. 그럼 어떤 아이들이 오느냐? 다양한 유형의 아이들이 옵니다. 저희는 알고 있지만 그런 유형들을 사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독형도 많고 이 다양한 유형의 아이들 기존에 일반 원적교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적교에서 제대로 생활을 못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그 아이들이 우리의 교과와 교육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진로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경기 세월학교를 이야기할 때 개인별 맞춤 성장교육 과정을 이야기하고 다양한 진로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양한 교과, 일반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교과를 직접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가 상등학교를 가든 안 가든 간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에서 많이 경험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경기세월학교의 교육 체계입니다. 이 비전 속에 담긴 것은 교직원과 학생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아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우는 것도 선생님도 배워야 되고 아이들도 배워야 되고 그렇게 배웠던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 실천도 있겠지만 저희는 같이 더불어서 실천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같이 할 때야만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고 이 공간 자체가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꿈꾸는 학교입니다. 상처받은 아이들, 회복적 성장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로운 꿈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실현해가는 이런 세월의 교직원 그리고 세월의 학생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런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5가지의 로드맵 과정이 진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개인별 맞춤형 성장 교육 과정이 운영이 되어집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경기세월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별 맞춤형 성장 교육 과정입니다. 아이들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또 돌봐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이런 상담과 돌봄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체계로 자리 잡아 나가요. 제일 왼쪽에 보시는 것이 보통 교과예요. 국영수서가 일반 원적교에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근데 이 과목도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적교에서 시행되는 이런 과목의 내용과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이 경기세월학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학교에 없는 대안교과, 보통 교과에 비해서 대안교과 비율이 한 4대 6 정도로 조금 더 많습니다. 적정선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 대안교과를. 그리고 경기세월학교가 가지고 있는 학교 특색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희 경기세월학교 현황을 보시게 되면 꽤 오래된 학교입니다. 2013년에 개교했어요. 13년에 개교해서 최근 3개년간에 걸친 입교한 학생들과 수료생 현황이에요. 가로친 것이 수료생 현황입니다. 저희가 기숙사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여학생 24, 남학생 24, 48명입니다. 48명을 결혼이 생기는 범위 내에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이제 결혼이 적어지니까 들어오는 학생 수가 적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1년에 들어온 학생들이 84명, 104명, 작년이 105명이 여기를 거쳐간 겁니다. 그 중에
1년간 수료 학생이 27명이에요. 그 다양한 아이들이 여기에서 지내면서 27명이 1년을 수료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일반 학교에서 아이들 지내는 거 부모님이 잘 보셨지 않습니까? 학교 가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리고 안 갔을 때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런 아이들이 다양한 아이들이 여기에 모여서 이렇게 1년간을 지낼 수 있다는 것,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황이 나오고요. 저희 교직원 현황이 일반 학교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 학교에는 저희가 3학급이에요. 1반, 2반, 3반, 3개 반이 있는데 같은 3학급일 경우에 저기 왼쪽에 교과 교사 저희는 7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일반 학교는 10명 이상이에요. 모든 교과가 다 있어요. 그러나 대신 저희는 일반 교과가 적은 대신에 보시게 되면은 전문 상담교사 2분, 그리고 전문 상담사 1분. 일반 학교에는 상담 관련 교직원이 1분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희는 3분이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일반 학교하고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친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사회복지사 2분, 사감 2분.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감은 2분, 남녀. 또 사회복지사도 그 기숙사에서 아이들 야간 생활을 돌봐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4분, 사회복지사 2분, 사감수인 2분, 4분이 야간 생활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돌봐주시는 겁니다. 5시 이후에는 야간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 먹고 9시에 다시 주간에 왼쪽에 있는 교과 상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다시 인계받게 돼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5년에 입학 현황 보시면은 4번 뽑습니다. 3월, 5월, 9월, 10월. 다음에 위탁 기간은 횟수하고 차수하고 상관없이 1년입니다. 그리고 남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 24. 저희가 수용 인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실에 3명이 들어가요. 이따 숙소를 잠깐 보실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림에도 나옵니다. 방에 침대 3개가 들어가 있고 책상 5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까지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4, 24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5학년이에요. 아이들이 들어올 때 1학년, 2학년, 3학년 들어옵니다. 이걸 섞습니다. 통합으로. 통합으로 섞어서 1반, 2반, 3반 이렇게 운영이 되어집니다. 학년제가 아닙니다. 서류 접수기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이제 서류가 들어와 있는 학생도 있는데 3월 13일 목요일 12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12시예요. 밤 12시 아닙니다. 낮 12시입니다. 12시에서 1초라도 지나서 저희는 공문으로 이야기합니다. 원조께서 공문으로 우리 학교에 딱 보낸 시간이 찍혀요. 그 찍히는 시간에 12시 01이 넘으면은 서류 접수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안 받습니다. 결혼이 생길 때 다음 차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해당 학교 원조교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부모님하고 학생은 이 서류 접수 기간 훨씬 전에 학교에 얘기했어요. 그렇게 접수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게 원조교 교장선생님 결제까지 나야 되거든요. 담임교사, 상담교사 그 해당 그 결제 라인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교장선생님 결제 라인까지 결제된 다음에 행정망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 학교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생각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이미 접수했는데 무슨 얘기냐 이러면서 따졌지만 서류가 결국 늦게 오거나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접수하실 분들은 학교에 바로 이야기해서 그 전에 12시 이전에 반드시 공문이 도달할 수 있게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면접은 서류 접수자에 한해서 저희가 문자상으로 통보가 합니다. 그 통보된 날짜가 만약에 다른 사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은 바꾸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가 면접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리고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나누어서 들어온 인원에 나누어서
홍보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면접 거치고 나면은 면접 끝나는 금요일날 20일 금요일날 15시에 세월 적응 프로그램 경기 세월학교에 와서 4일간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 대한 대상자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통보를 받으시면은 25일 2시까지 경기 세월학교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싸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나중에 통보됩니다. 2시에 들어와서 금요일까지 1시까지 4일간 여기에서 교과 또는 교과외 또는 체험 이런 프로그램들을 정식 시간표에 의해서 그대로 운영이 되어집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기숙사까지. 그렇게 하는데 이때까지는 경기 세월학교 소속이 아닙니다. 원조표에서 그 학교에 출석 인정 결석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 적응 프로그램 4일간을 잘 생활을 하고 나면은 우리 학교에서 성장관리위원회라는 걸 엽니다. 위원회 내에서 최종적으로 4일간을 다 마무리한 학생에 한해서 최종적으로 입교 통보를 하는 겁니다. 통보를 받게 되면은 3월 30일 월요일 10시 30분까지 경기세월학교에 입교하는 겁니다. 이때 공식적으로 월요일부터 출석이 경기세월학교 쪽으로 시작해요.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한 방에 이렇게 침대 3개 그리고 책상과 옷장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똑같이 공용 공간이 있어요. 개인실도 있지만 공용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거실 같은 그런 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인데 여기에 4개가 모여 있어요. 이때 2층 보시면 압니다. 방부대 2개 있고 노래방 하나 있고 그리고 컴퓨터실, 헬스장 이렇게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간에는 사용을 못해요. 야간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점은 다음날 아침 9시에 주간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인수인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전까지 좀 익숙해지면은 아침 시간에 밥 먹고서 여기서 당구 치고 있어요. 당구 치고 있다가 등교하는 거예요. 책가방 싸갖고 이쪽 공간 교육동 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층마다 세탁기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본인이 뭐 세제나 뭐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세탁기 돌릴 줄만 하면 건조까지 다 됩니다. 여학생 쪽은 자주 안 하는데 남학생 쪽은 자주 안 하더라고요. 등교 학위 방법입니다. 학생 데려다 주실 때 반드시 부모님이 동행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2가지예요. 승용차로 오늘 오신 것처럼 학교에 이렇게 직접 데려다 주는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서울학교에서 운행하는 그 전세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이 통학버스는 이천역까지만 갑니다. 그 경강선이죠. 이천역에 9시 반에 출발해요. 거기까지 이천역까지는 부모님이 동행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이 혼자 보내실 수 없습니다. 등교와 하교 똑같습니다. 반드시 부모님 동행이 필요한 것이고 자가용이냐 통학 전세버스냐 이거는 선택하시면 돼요. 월요일 날 10시 반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수업은 11시 시작이 돼요. 금요일 날은 학교에서 점심 먹고 1시에 나갑니다. 그러면 전세 통학버스는 이천역에 도착하면 한 1시 40분 정도 됩니다. 여기서 한 4, 50분 걸려요. 여기가 이천역 앞 버스 정류장입니다. 전세 통학버스는 여기가 시내버스 계속 이게 순환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정차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세 통학버스는 이 버스 좀 한참 뒤쪽에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9시 30분 전까지 그 전철역 안에 있다가 한 25분 쪽에 나와서 버스 오면은 여기서 동시에 같이 타면 됩니다. 그래서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보통교과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 경기도 내 600개 교가 넘는 학교에서 보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 통합적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 스님들이 오랜 경험과 전문적인 이런 교과 지식을 갖고 다시 재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서당 같죠. 국어 수업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도서관에서 좌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요. 국어, 사회, 수학 이 세 개의 교과는 기본반, 보통반, 심화반 세 개 반으로 진단평가반에서 나눕니다. 왜 나누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사실상 이 학업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는 학생들이 꽤 됩니다. 그 아이들을 전체를 모아놓고 같은 수준으로 가르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기본반, 보통반, 심화반 우리 학교만의 특징은 한 교실에 두 분의 선생님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저희가 선생님 수가 아까 교과교사가 7밖에 없었잖아요. 교과교사가 적은데도 두 분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여기 기초학력협력교사라고 해서 저희가 학교 분대산에 의해서 강사님들 모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수학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은 기초학력협력교사 선생님께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학업에 대한. 또는 이 교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이런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두 분이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자, 수업은 3층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때 기초학력협력교사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어 수업도 역시 기초학력협력과라서 한 분이 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사회 수업할 때도 역시 기초학력협력교사 선생님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개의 교과는 진단평가를 통해서 기본, 보통, 심화 이렇게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과 영어 수업 같은 경우는 여기도 역시 그 기초학력 협력 강사 같이 들어가요. 여기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교사 수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교과를 다 기본 또 심화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개 교과만 진행을 하고 있고 과학은 이게 공개 수업 장면입니다. 토론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 토론이 가능합니다. 토론 수업이라든지 또는 시험 탐구 도전 이와 같은 수업들을 선생님들이 전개해 주세요. 이것은 야외 축복에는 화단입니다. 화단 3개가 있어요. 명칭은 과학 시간 내 생존 수업이라고 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맨 땅에서 어떻게 집 짓고 어떤 과정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진행해 봤고요. 이런 것도 가능한 수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아이들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 단어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갖고 좀 자신감 가지면서 영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세월학교가 추구하는 것은 돌봄이나 상담을 통해서 안정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것은 아이들의 수업을 통한 성장입니다. 수업은 엉망인데 그냥 여기서 상담받아서 그냥 좀 있다가 안정되게 있다가 그냥 가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는 원접교에서도 할 수 있어요. 원접교에서 아이들이 수업 안 되거든요. 또 수업하기 싫고 그러니까 엎드려 자거나 아니면 상담실 가 있거나 아니면 학교 안 오거나 근데 그 아이가 여기 왔다고 해갖고 그럼 수업을 안 시킬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업이 살아나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다른 모든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 아이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수업을 다 공개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교과라 수업을 공개하고 아이들은 또 이렇게 공개하고 나면 거기서 얻는 성취 의욕이나 만족감이 굉장히 커요. 선생님들이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그렇게 수업을 공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업을 공개하고 나면은 전체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 수업에 대해서 서로 배움과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교직원이나 또는 아이들이나 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함께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개, 나눔의 장소를 통해서 서로 수업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 시행됐던 영어과 공개 수업 장면이고요. 또 진로 수업 공개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내 공개가 아니라
저희가 하루를 오픈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에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보시라고 경기도 내 전체적으로 공문을 뿌린 거예요. 그렇게 뿌렸을 때 선생님들이 오시는 겁니다. 물론 그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분이라도 오신다고 하는 것은 저희한테는 경기 세월학교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공개됐던 수업이고요. 또 같은 날 공개됐던 국어 수업입니다. 다음에 사회 수업이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오십니다. 이 전국적으로 이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공개하지 않아요. 이것도 수업과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거지만 이걸 공개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담당자도 힘들어하시고 여기 오시는 분 대부분이 초중고의 상담 선생님들이세요.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학교에 3개 반 아이들이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하는 것을 1시간에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굉장히 만족해해요. 자기를 도와주는, 알아주는 선생님들이 외부에서 오시고 자기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11월 달에요. 그러니까 그간에 많이 이런 프로그램과 수업을 통해서 성장을 한 거죠. 대안교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교과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 또는 몰랐던 것 이런 거 알아가면서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갈 때 뭐 제과제빵이라든지 아니면 농과라든지 또는 대안학교라든지 이렇게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교과로서는 제빵 수업입니다. 일주일에 많으면 2번의 과정을 하기도 하고 적으면 1번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공통이고 하나는 선택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제빵을 다양한 제빵들을 만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이런 빵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만들어진 빵을 또 나누어 먹기도 하고 그리고 마을에 어르신들께 나누는 이런 과정도 합니다. 그래서 3층에 이런 전자 칠판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학생들 개인마다 태블릿 내지는 노트북이 지급이 돼요. 거기 와이파이 다 되고요. 그래서 요즘 그 인공지능에 대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런 교육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 노트북을 통해서 또 프로그램 다루는 것들, AI 이와 같은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는 체인지 메이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최신 유행하는 이런 트렌드, 이런 수업들을 진행을 해요. 실제 뭐 AI로 활용해서 아이들 실제 창작한 시 이런 것들을 아이들 책자로 만들어서 개인한테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AI를 이용해서 동영상 만드는 것 또는 학교 교과 만드는 것 또는 그래픽 작업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대한교과로서 음악과 문화 있습니다. 아까 영상 속에서 맘마미아라든지 아이들 수준은 좀 낮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손짓, 발짓, 몸짓 하고 자기의 입을 통해서 노래하고 또 옆사람하고 맞추는 이런 과정들이 다 필요하죠.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음악을 통해서. 그래서 음악과 문화 시간에 이런 반별로 배우는 것을 이와 같이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 이 자리에서 뒤에 보이는 이게 도안 이것도 공간 디자인 시간에 아이들이 들어올 때마다 도안 하나씩 정해서 그려놓고 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공연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연극영화 교과도 있습니다. 실제 또 감독님이시고 배우세요 실제. 그리고 공연도 역시 학기 말에 진행을 하고. 그리고 공간 디자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뭐 활동 이런 캐릭터 같은 경우를 뭐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는 이와 같은 과자 봉지와 같은 디자인 작업 또 실제 그 모양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이 노래방 같은 경우도 공간 비전 시간에 아이들이 직접 작업 과정이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만든 공간이에요. 선생님하고 같이. 이 공간도 옆에 이 지금 방음 벽 대는 거 그리고 세자, 울자 다 한 거 다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공간 디자인 시간을 통해서 다 그리고 만든 것들입니다. 대한교과로서 스포츠 클라이밍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어요. 왼쪽은 여기 1층 실내에 있는 겁니다. 비 오거나 추울 때는 실내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지금은 저 공사 중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데 이제 3월 아이들 들어오면 4월 달부터는 이쪽도 가능할 겁니다. 이건 실외에 있는 거. 이게 좀 더 높습니다. 이건 한 11m 정도 됩니다. 이 꼭대기 올라가서 동치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또 이제 이 색깔마다 또 난이도가 달라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도전해 볼 수 있고 성취욕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교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집단 상담 반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집단 상담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상담 선생님이 세 분이지 않습니까? 세 개가 한 번씩 맡아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미라클 모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주 화요일 1교시에 이 모임 구성원을 보게 되면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교직원이 여기 다 모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여기에서 지금 이쪽에 붙어 있는데 세월의 믿음과 약속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월의 믿음 또는 세월의 약속 이것이 경기세월학교에 있으면서 교직원과 아이들이 지켜야 될 가치예요. 매일 읽으면서 그냥 입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또 마음에 하다 보면 또 새기게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 철학을 나누는 자리고 그리고 일상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공동체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칭찬할 거리 또는 내가 성찰할 거리 또 자랑거리 이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같이 이야기하는 활동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네 개가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유일한 선택 과정이에요. 다른 것들은 공통으로 돌아가지만 이것은 4개 중에서 올해 하나가 더 늘은 겁니다. 세월 사냥 때는 아까 그 스포츠 클라이밍 그 심화 과정이에요. 액팅 스쿨은 뮤지컬, 세월 양가자는 제빵, 미술전쟁은 공간 디자인 아이들이 4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 선택해서 3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 대한교과들은 그 수년째 경기세월학교에서 전문성을 가진 유명한 강사 선생님들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보조적으로 저희 학교에 선생님들이 들어갑니다. 거기도 2분의 선생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모든 수업은 다 2분이 들어갑니다. 시간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월요일 오면은 제빵, 음악가모나 스포츠 클라이밍 3개가 교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1반, 2반, 3반이 2시간씩. 이쪽도 연극영화, 공간 디자인, 체인지 메이커 1반, 2반, 3반이 교대로 돌아갑니다. 5, 6, 7 유일한 선택 과목 하나 선택해서 3시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과 아까 말씀드린 국어, 사회, 수학 화요일과 수요일 날 이렇게 보통교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과학, 영어, 보통교과하고 진로와 공동체너에 대한 교과 요것과 금요일 날 이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집단 상담 프로그램 그리고 아이들의 갈등 여기서 갈등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갈등이 발생할 때 수시로 해결하기도 하지만 공식적인 시간에 세팅해서 이때 갈등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와 도움 주는 친구, 도움 줄 수 있는 선생님 이렇게 들어가서 상담선에 의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8교시 이후 5시 그때부터 저녁 먹고 야간 교육 활동, 개별 시간 취침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때는 야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봐줬습니다. 이 프로그램 통합 비행이
예전에 이렇게 수학여행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프로그램 기획합니다. 예산 편성하고요. 그리고 어디 갈 것인지, 또 가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이런 것도 교통편까지. 팀별로. 작년 같은 경우에 충주, 이천, 서울, 광주, 일산에서 이천이 2개 팀이었기 때문에 6개 팀, 6개 팀으로 나누어서 이러한 계획들을 짭니다. 거기에는 한 2분의 선생님들이 각 팀마다 배정이 돼서 그분들이 도움을 주세요. 근데 전적으로 아이들이 우선시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각각이 짰던 것들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서 발표해야 돼요. 사전에 발표하고 그 피드백을 선생님들과 그리고 다른 팀원들이 피드백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완결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이렇게 6개 지역에 가서 활동을 펼치는 거예요. 한강변에 그 캠핑까지 간 이런 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원하는 지역으로 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3일간 하게 이런 활동들. 아까 영상에서도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능수능란하게 외국인과 인터뷰할 수 있을 정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합니다. 요즘 어플도 많고 좋은 거 많잖아요.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이 자리에서 다시 팀별로 다 보고 발표대회 합니다.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 이 자리에 서서 발표하고 또 그 프로그램을 짜고 이걸 언제 해봤겠어요, 이거를. 일반 학교에 있을 때 상상도 못할 일이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서서히 이 단계까지. 이게 6월달이면 이제 몇 달 지나지 않은 거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2학기 때는 그 진로 비행을 진행을 합니다. 사과 탐방도 하고 이렇게 3일간 이렇게 진행을 해요. 진로 비행. 그리고 각 교과마다 월 한 번씩 교과 체험 나옵니다. 교과에서 배웠던 것들 이것을 세상 속으로 나가서 주제와 결부시켜서 실전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안전에 대한 교과 체험 그리고 4.16 그 민주시민 교육을 탐방해서 체험하는 국어 교과 체험 그리고 시의회 방문해서 사회교과 체험하는 거 또 진로교과는 성남 자벌도 가서 체험하고 수학교과 대전에 청소관 가서 교과 체험하는 거 과학은 가정과학관 가서 체험하는 것 이렇게 교과하고 같이 연결해서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 자치별로 이렇게 학급별로 이제 올해도 이제 4월에 할 겁니다. 우리 학교에 저 뒤로 쭉 돌아가게 되면은 학교 두루밭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학급별로 두루 채취를 할 거예요. 1년에 한 2-3번 따먹는 것 같습니다. 가사실에서 선생님들하고 아이하고 두루 이렇게 데쳐 먹기도 하고 또 튀김으로 해서 먹는 행사를 갔습니다. 올해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저쪽 밭에 옥수수 심어가고 나중에 옥수수 따서 이렇게 먹기도 했는데 그리고 여기에 세월 카페라고 있습니다. 야간에 그 바리스타 체험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학생이 있으면은 그 바리스타 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익힌 아이들이 여기 주로 학생의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교직원과 그 학생들한테 자기들이 배운 걸 가지고서 음료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꽤 많아요. 이런 것들을 실제 노트북 가져오면 따라주고 하는 이게 본인들의 프로젝트예요. 그 본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프로젝트로서 세월 다반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클이나 세월장 새성장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학기에 한 번씩 척수 장애인분들과 그 나눔의 봉사활동을 해요. 척수 장애인분들이 사실 못 움직여요. 야외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 휠체어인데 이 휠체어에 6명이 매달려야지만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과 선생님 6분에 휠체어 안에 6명이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주 영릉은 좀 쉬워요. 근데 그 성남의 남한산성 가보신 분 있을 겁니다. 남한산성 좀 힘들어요.
여기는 요정형인데 남한산성은 거기 수호장대에 올라가려면 계단도 있는데 그러면 한 몇십 명이 이 휠체어를 위로 들어 올려갖고 계단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근데 다 해냅니다. 아이들. 그러면서 투덜거리고 막 힘들 것 같고 막 할 것 같은데 의외로 아이들이 숙연해요. 잘해요. 힘드니까 짜증은 내긴 하는데 그런 것이 이분들한테 그 피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또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갔다 와서 역시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또 공유하는 이런 과정을 다 거칩니다. 마을 봉사 차원에서 그 초보 때문에 7월에 작년에 처음으로 학교 식당에서 이런 나눔 행사를 했어요. 아이들이 여기에 마을이 5성 1이하고 학교 쪽이 가까운 쪽이 5성 1이고 학교 쪽과 좀 먼 쪽이 5성 1입니다. 1, 2와 1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와 같이 삼계탕 나누고 수박 나누는 이런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조금은. 그리고 11월 달 되면 김장을 합니다. 지금은 그냥 절임 배추하고 양념 사서 해요. 초기에는 저 밭에다가 배추 1000포기 심었어요. 1000포기 심어갖고 그거 아이들 몇 명 안 되는데 교직원 가서 배추 다 뽑고 트럭으로 다시 수도가로 날라와서 그거 씻고 절이고 다시 또 양념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2박 3일간 김장 진행합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한 거를 이제 또 마을 어르신들께 나누는 거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자 했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절이는 것과 무치는 것 이거 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나누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5성 1, 2 마을 해관 쪽에 저희가 다른 도하고 함께 같이 이렇게 어르신들 드시라고 갖다 드리고 또 5성 1, 2 쪽에도 이와 같이 배달을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도 먹어야죠. 다 끝난 다음에 저희도 가래떡하고 또 보쌈하고 해서 2층 가사실에서 이렇게 나누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야간은 아침에 이렇게 몸 깨우는 활동이에요. 여기 아이들이 와서 안 일어날래 안 일어날 수 없어요. 부모님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7시 반 되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안 일어나면 집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 일어나요. 일어나고 다시 못 깨워줍니다. 또 저 뒤에 둘레길 이렇게 한 10분 거리인데 걷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하고 또 체육관에서 하면서 야간생들이 깨워주십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야간 교육 활동도 있고 또 특별 활동이 있어요. 특별 활동 같은 경우는 저녁에 버스 타고 여기 충북 진천 쪽으로 혁신도시 글로 나가서 영화 본다든지 또는 볼링한다든지 또는 보드게임 한다든지 이런 특별 활동을 하고 또 자율 활동도 이렇게 진행합니다. 여기에 계신 야간 선생님들이 돌봄도 그렇지만 놀이의 대가입니다. 또 아이들을 잘 다루시고 아이들 굉장히 좋았어요. 또 여기도 내 생일이 아니지만 누군가의 생일일 때는 피자와 통닭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또 생일 파티도 진행을 합니다. 경기서울학교 홈페이지 보시게 되면 질의응답이 있어요. 궁금하신 사항 대부분이 여기 다 있습니다. 심지어 몇 년 전에는 아이들한테 용돈은 주냐고 묻길래 용돈은 부모님이 주시라고 그런 내용까지 들었어요. 여기 들어올 때 돈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체험활동 그리고 여기 먹는 거 하는 거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요. 그 높은 속에서 아이들이 질적 성장을 바라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부모님은 아이를 여기에 입교시키는 순간 웃음꽃이 떠나질 않습니다. 일단 아이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언제 전화 갈지 모르지만 전화해서 나 여기 못 있겠다. 들어오자마자 1시간 내에 돌아간 아이도 있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도중에 여기서 또 앞뒤로 싸우기도 해요.
저희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아이가 성장하기까지 갈등 해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때까지는 아이나 또는 부모님이나 기다려 주셔야 돼요. 저희 교직원 믿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애 맡겼는데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교육활동 저희 믿고 바라봐 주시면은 아이들이 충분히 여기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다 온 학부모님이나 아이가 다 신청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설령 또 신청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학교에 그래도 들어온다고 하면은 저희의 교육활동과 또 교육과자 꼭 이제 스님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믿음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스님들 많이 힘드세요. 저희야 적은 인원을 받으면 받을수록 좋겠지만 또 학교다 보니까 또 일정수에 보되지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오늘은 좀 길게 했습니다. 제가 저로서는 마지막 설명입니다.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설명. 더 이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더 썼습니다.